오늘 소개시켜 드릴 현장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빌라고 전용 면적은 12평입니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2개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공은 도배는 소포갑지로 바닥을 1.8T 모노륨 장판으로 했는데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각 실별로 시공하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시공 전후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자세히 사진을 보면 도배는 하는 적이 없고요. 천정도 하는 적이 없습니다. 바닥만 했어요. 네, 바닥만. 네, 거실은 바닥만 했습니다. 1.8T 모노룸을 했어요. 벽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배는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뭐 특이사항은 아니고요. 집주인분께서 도배를 해 주셨답니다. 네. 근데 천정은 안 하고 벽만 해 주셨대요. 천장은 깨끗해서. 그래서 뭐 그냥 세입자분도 그냥 바닥만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죠. 네, 주방입니다. 역시 주방도 네, 바닥만 했죠? 바닥만. 네. 도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한 흔적이 있죠? 네, 요거는 시공 후 사진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사진 찍다 보니까. 자, 그래도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다음 사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시공 전후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도배는 손도 안 댔죠. 네, 바닥만 했어요. 바닥만. 여기도 역시 안방.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요렇게 흔적이 하나 좀 이렇게 있죠? 요거. 네. 요거 이제 도배를 새로 하고 기존에 있던 장판을 엎어 놨는데 요게 약간 이렇게 곰팡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냐면 약간 자세히 여기 사진을 보면 멋있지만 여기가 바로 외벽이에요. 네, 바깥입니다. 그냥 베란다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는 거 요거는 그 창틀에 조금 붙어 있는 뭐 올려놓을 수 있는 조그만 곳 있잖아요. 네, 빌라에 옛날 빌라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결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장판으로 덮어놨으니까 장판으로 덮어놓으면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 이런 곳들이 좀 꽤 많습니다. 네, 요즘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방 두 번째 방 사진입니다. 자, 여기는 자 바닥도 했고 벽도 이렇게 그래서 시공을 했다. 아, 사진을 보니까 색깔이 여기는 뭐 다른 색깔 쓰셨나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햇볕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흰색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여기도 기존에 집주인께서 도배를 해주신 방이 있는데 왜 도배를 새로 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이 부분 때문에 한 건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세히 안에를 보면 여기에 있는 자 여기 안에 붙어 있는 것, 자 요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뭐냐 방습지라고 합니다. 방습지. 네, 방습지라고 해요. 방습지.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옛날 집에 보면 도배를 보면 하고 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썼어요. 방습지라고 합니다. 네. 쉽게 딴 말이에요. 습기를 방지하는 지. 네. 종이다. 네. 종이는 아니에요, 이거. 네. 얇은 스티로폴 같은 거예요. 그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왜 요거 때문에 도배를 새로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요 방습지를 붙이고 프로 붙이면 요게 벽지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하실 적에 그래서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데다가는 좀 본드를 이렇게 좀 바르시고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정석이에요. 본드를 여기다 이렇게 그냥 가에다 바르고 도배지를 바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안 발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요즘에는 이런 방습지를 쓰지 않죠. 이런 방습지 안 씁니다. 요즘에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요. 자, 방습지는 쓰지 않고
그런데 춥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결로가 생기고 추워서. 근데 결로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위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아 이게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자, 이것도 이제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외벽입니다. 외벽. 자, 외벽.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에 도배지가 발라져 있죠. 자,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께서 붙여놓은 것이 뭐가 있냐면 요즘에 유명하지 보온벽지라든가 뭐 폼블럭이라든가 뭐 이렇게 생긴 것들 이런 걸 여기다 붙이세요 그냥. 그러면 자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오다가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결로가 생기는데 얘가 지금 막고 있죠. 어디에 생길까요? 결로가 네 여기에 생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면과 이 면에 여기가 뭐가 돼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곰팡이가 됩니다. 이 안에 곰팡이가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뜯어내면 곰팡이가 한가득 있어요 안에. 자, 그 누가 먹나요? 예, 여러분들이 먹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걸 폼블록을 붙이시든 보온벽지를 붙이든 이것도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냥 소비자가 붙여갖고 될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소비자가 붙여도 문제가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외벽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벽지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벽지를 제거해야 돼요. 네. 완벽 제거하고 이 면에 뭐 폼블록이든 보온벽지든 뭐를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는 진짜 완전 밀착 시공이라고 합니다. 밀착 시공. 밀착해서 붙여라 이거예요. 밀착 시공. 요즘에 보면 양면 테이프로 붙여갖고 그냥 집에서 붙일 수 있게 된 거 있죠. 그걸 하면 이 면이 반듯한 면이 아니면 밀착 시공이 안 돼요. 이걸 전부 다 여기다 본딩을 해서 이제 본딩을 해서 다시 잘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착 시공을 하고 물론 전문가 영역입니다. 이거는 소비자는 못합니다. 거기에 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좀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도 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나중에 나무나 이거로 대서 강목으로 해서 못질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하루나 이상을 말리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딱 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도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도배를 못하는 보온벽지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도배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나중에 다 들뜨거나 벌어지거나 얘가 이제 나중에 보면 붙여놓은 데 보면 이게 이렇게 되죠.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이렇게 보온벽지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죠. 네, 이거 밀착 시공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여기에 이 전체적 이면에 넓게 두툼한 커튼을 치셔라. 커튼을 차라리 커튼을 치는 게 더 낫다. 네, 커튼을 쳐라. 네, 커튼이라고도 하죠. 네, 그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습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구 정릉동 소재 빌라에 대한 LH 도배 시공과 도배장판 시공에 대한 설명을 다 말씀드렸고 또한 다른 좀 더 어떤 보온벽지나 이런 것에 대한 공사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계속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상담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실 때는 여기도 써있죠. 자, 딱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세 가지. 지역, 면적, 원하시는 시공일 세 가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지역은 서울은 구, 경기도는 군이나 시인데요. 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창구는 사실적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찾을 데가 없고요. 두 번째는 너무 힘들어요. 찾을 데가 없다 보니까 차 한 번 댔다가 작업 조금 하려고 하면 또 차 빼주세요. 그러면 또 차 빼줘야 나가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차 빼주는 사람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럼 견적이 안 맞죠. 네. 뭐 어떤 분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못 사겠습니다. 그럼 주차비 드릴게요. 주차비를 주면 뭐합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랬다 보니까 강남 상구 밑에 지방에 있는 부분들, 안양, 군포, 뭐 더 밑으로 가면 화성, 수원까지 작업을 못 갑니다. 그것 때문에 경기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바운다리는, 자, 우리나라 지도가 지금 제가 잘 못 그리니까, 자, 이게 경기도라 그러고 여기가 서울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 이제 한강이 남한강서부터 이렇게 흐르죠. 네. 제가 가는 곳은 어디냐? 주력으로 가는 곳이 여기다. 여기는 무조건 간다. 작업하러. 그 다음에 여기 일부 조금, 그러니까 송파나 강동, 그 다음에 이쪽으로 조금 일부 동작이나 그런 쪽과 상도동, 거기가 상도동이요. 그 다음에 부평, 부천, 김포는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못 가는 데가 어디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면적인데요. 면적은 전용 면적 꼭 제곱미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SH공사나 서울주택공사죠. GH 경기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냥 면적에 상관없이 도배장판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똑같은 돈을 지불해 주세요.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많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해서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고, 또 하나 도배나 장판에 따라서도 지원이 금액이 틀려져요. 그래서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구조도 알려주셔야 돼요. 구조라는 게 뭐냐 하면요, 주방 거실 방이 2개냐 3개냐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같은 면적이라도 예를 들면 15평이 뭐 가장 많은 평형이니까요. 일반적 평으로 얘기할게요. 뭐 50m, 49제곱미터에서부터 한 51제곱미터까지 대충 한 15평. 방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당연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거에서 알려주시고, 시공일도 이날이 시공하는 날에 공실이 어떻게 되느냐, 이사가 나가고 작업을 하는 거냐, 이사와 나가고 들어오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저희가 내는 견적은 작업은 항상 8시간 기준으로 모든 작업과 시간을 계산합니다. 간혹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이사가 12시에 나가니까 점심 드시고 1시서부터 8시간 20시죠, 20시. 그거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8시간 기준이니까. 이렇게 가세요?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야간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사가 나가면 4시간밖에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자, 2명이 들어갈 때를 8시간 동안 작업해야 되는데 4시간 동안 작업하면 몇 명이 들어가야 돼요? 곱하기 2. 그러면 4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그런 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좀 유의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능하면, 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사라면 좀 편하게 하시는 게 낫긴 납니다. 그다음에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면 이제 더보기는 안에 좀 써주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에 한번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스팸 메일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뭐 말도 못해요. 뭐 전화도 뭐, 야, 나는 어떻게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인지 깜짝 놀랐어요. 네, 뭐 별 전화가 다 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했고요. 그냥 영상 하단에 이거 끝나고 나면 영상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는 화면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